안녕하세요. 오늘 주민문학은 둔감하면 처참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조총을 들고 있는 각 나라 군사들 그림을 이렇게 간판 그림을 세웠는데 음, 뭐 베트남 군인, 뭐 청나라 군인, 그다음에 조선 군인, 일본 외군 이렇게 조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총의 역사, 조총이 그 근대 아시아의 그 세력 판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 조총과 관련된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생각에는 힌트거든요. 둔감하면 처참하구나. 그래서 오늘 그 둔감하면 처참하다라는 제목으로 둔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일본 역사를 바꾼 나가시노 전투 그림 장면입니다. 이게 병풍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진기한 음, 작품으로 이제 처리되고 있는데, 일본 역사를 이 전투가 바꿨거든요. 근데 이 전투에서 조총을 가진 부대가 아주 그 당시 일본의 최고의 기마 부대를 갖고 있는 세력. 누가 봐도 기마 부대를 갖고 있는 세력이 이길 줄 알았는데 조총을 갖고 있는 세력이 예상과는 달리 아주 압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일본 역사가 바뀌었다. 왜 일본 역사가 바뀌었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일본 역사를 바꾼 전투라 그래서. 그래서 이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도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1592, 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5년 전쯤, 17, 8년 전쯤에 있었던 전투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가시노 전투는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그 일본 역사를 결정짓는 전투였기 때문에 지금도 매년 이 나가시노 전투 시기에 있었던 날에 기념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면을 보면 이 조총을 쏘는 장면이에요. 이 조총을 이제 삼열로 조총을 준비했다가 맨 앞열이 조총을 쏘고 어, 이미 쏜 조총을 준비하려면 한 20초 정도 걸려요. 그 20초 또 20초 동안 막 총알을 화약을 넣고 장전하다가 쏘면 20초 동안에 상대편이 칼 갖고 와서 찔르면 죽잖아요. 그래서 3열로 섰다가 앞열이 쏘고 뒤에 가서 또 준비하는 동안에 두 번째 열이 또 쏘고 두 번째 열이 또 총을 쏘고 준비하는 동안에 세 번째 열이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20초 만에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거의 6초 만에 총알이 나가는 전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조총을 활용한 세력이 이겨서 일본을 통일한 거거든요. 근데 이 조총이 언제 이제 일본에 들어오느냐면 1543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으로부터는 한 50년 전에 들어오죠. 50년 전에 일본에 들어온 일본의 이 최남단에 굉장히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가장 남단에. 이 작은 섬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포르투갈 이때는 이제 16세기 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뭐 아메리카도 정복하고 아시아도 막 정복하면서 동남아시아는 뭐 스페인, 포르투갈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이 극동아시아도 이제 점령하러 왔는데 이때 이제 포르투갈 선박이 일본 최남단 지역에 옵니다. 이때 이 일본 이 섬의 영주가 16살짜리였대요.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죠, 영주가. 물론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영주겠죠. 근데 이 포르투갈인들의 조총을 보고 신기해서 이걸 지금 가치로 약 2억 원을 주고 조총을 샀다는 거예요. 두 자루를. 두 자루를 사서 이걸 해부해서 복제를 해서 생산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에서도 생산이 된 거예요. 근데 포르투갈에서 산 총하고 일본에서 막 모방해서 만든 총하고
그 성능 차이가 많이 심했겠죠. 엄청나게 심했겠죠. 왜냐하면 총의 기술이 아직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때 당시에 이 조총을 갖는 게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오기만 하면 돈을 덤빈 거예요. 근데 어, 한 자루에 1억이잖아요. 결코 만만한 그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노예들을 원하고 뭐 그러니까 음, 자기 아녀자를 심지어는 딸을 총으로 바꾸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도 주고 총을 바꾸고 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 총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조총이 단점이 뭐냐면 칼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당시는. 왜냐하면 한 번 쏘고 20초 동안 화약 넣고 막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초 동안 준비하는 동안 칼든 상대방이 와서 그냥 비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면 죽는 거고. 그래서 전쟁에는 절대 사용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전쟁에는. 사냥용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 총 이름이 조총인 것은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 붙인 이름인데 하늘에 있는 새를 쏴서 떨어뜨린다 그래서 조총이라고 새조자를 써서 조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조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조총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음차를 따서 이제 조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본에 처음에 얘기했던 나가시노 전투에서 전법을 개발한 거죠. 이 20초 만에 쏘는 조총을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쏠 수 있을까? 3열 정도로 준비했다가 어,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쏜 1열이 뒤로 물러나서 준비하는 동안 2열이 가서 쏘. 그러니까 6초 만에 빠바바바박 쏘니까 전쟁에서 무기 역할을 드디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조총이 임진왜란 50년 전에 이미 와서 성능이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조총을 만드는 기술이 이제 막 전국적으로 이제 쌓여져 가는 중이죠. 근데 전쟁에 도입은 못했었는데 나가시노 전투에서 전쟁에 도입하면서 일본 전역이 이제 총을 무기로 하는 군대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군대가 드디어 이제 임진왜란에 한국을 조선을 이제 침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조선이 불과 2달 만에 전국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이 2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초토화된 거는 당연히 조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조총만 보면 조총 소리만 들어도 조선 병사들이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도대체 저 무기는 뭔데? 에, 50m, 100m 전에서부터 봐서 사람을 막 죽여나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2달 만에 전국이 초토화된 것은 물론 조선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00년 동안 평화로운 전쟁이 없던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임진왜란 전 100년 동안 주구장창 눈만 뜨면 전쟁하던 그 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이 승패를 가름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순신도 이 조총을 연구를 해요. 뭐 전쟁에서 노획한 조총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그 장인들한테 이걸 연구해 봐라.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어 봐라. 그래서 어,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조총을 만듭니다. 물론 일본 조총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성능은 떨어지겠죠. 근데 하여간 조총을 만들어서 임금한테도 이렇게 바치고 그다음에 각 다른 군사한테도 이렇게 조총을 만들어서 전쟁에 써라. 그래서 이제 조선 병사들도 성능이 좀 떨어지는 조총이긴 하지만 조총을 만들면서 이렇게 빨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을 또 승리를 하지 않았나. 물론
이순신 장군의 그런 혁혁한 그 전쟁 승리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발빠르게 신무기에 이렇게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조총을 이렇게 급박하지만 개발한 데 참여한 그 장인들이면 이때 당시만 하면 그냥 완전히 그 하층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층민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임금한테 올리는 그 보고서에 이 노비들도 상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임금이 읽는 그 보고에 하층민 이름을 거론하면서 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총을 빠른 시일 내에 복제를 한 그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어, 금기시하는 행위까지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침야를 했다라는 것은 민감하게 신무기에 대해서 적응력을 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적응력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감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한테도 굉장히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처음에 그 작은 섬나라의 16살의 성주가 2억 원에 사서 모방 제품을 만들었듯이 조선도 충분히 임진왜란 전에 조총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조선의 간을 보고서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신을 통해서 조총을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조총을 선물을 줬는데 선조가 그냥 이거 뭐 이거 무슨 무기인지 어떤 성능이 있는지 이 호기심, 이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그것을 해부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해부해서 똑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건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졌다면 아마 임진왜란 때 2달 만에 전국이 초토화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원사이드한 전쟁은 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선이 이 조총 선물 받은 조총을 연구를 해서 조총을 무기화 시켰다면 같은 조총끼리 싸우는데 원사이드가 이렇게 질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 조총을 선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둔감하게 그냥 창고에 처박았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둔감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던 거죠, 조선한테도.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 조총의 위력을 알게 된 거예요, 조선도. 그래서 그 이후에 조총을 많이 개발을 하고 이 화력에 대해서 기술을 업데이트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조선에서 청나라에 조총을 수출까지 합니다. 무기를 수출한 거예요. 수출까지 했을 정도로 그 조총의 위력이 조선의 조총의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졌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조총을 다루는 그런 병술도 조선 조총 부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그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 조선의 조총 부대를 좀 보내달라.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게. 그래서 100명의 조총 부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 100명의 조총 부대가 한 번도 안 지고 러시아군을 무찔러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조총 부대의 그 전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총으로 피해를 크게 입은 임진왜란을 겪고 이 조총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면서 기술을 계속 개발시켜서 이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제작 실력과 조총을 다루는 부대 전술력이 뛰어났던 것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조총을 수출하기도 했고 청나라 요청에 의해서 조총 부대를 파견도 하기도 했고 한 번도 지지 않고 러시아하고 전쟁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그래서 나선정벌이라고 이제 한국 역사에 이게 나오는데 그만큼 늦었지만 민감하게 조총에 반응하면서 극동아시아에서는 조총 제작 실력이 가장 뛰어났던 것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총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조선에서는. 어, 그래서 이 뭐
처음은 임진왜란 전에 조총을 선물 받으면서 기회가 왔음에도 그때는 둔감하게 작용을 해서 굉장히 처참한 전쟁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북동아시아에서 조총하면 조선이 생각날 정도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물밖에 상황을 보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둔감한 거거든요. 그냥 구름만 보이는 거죠. 흘러가는 구름만. 그러니까 흘러가는 구름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다음에 이 우물 안에서 일어나는 뭐 우물에 일어나는 상황, 뭐 이끼, 뭐 그다음에 우물의 그 물, 뭐 이런 거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알고 있는 개구리하고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하고 차이는 저는 둔감하냐, 민감하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이건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주변 환경이나 일어나는 상황, 그다음에 내가 했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일어난 결과,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정리정돈을 하고 모든 일을 대해서 그다음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호기심을 갖고 그걸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거는 굉장히 민감한 어, 생활인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내가 보이는 것만 그냥 해결하려고 들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성,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파급될 어떤 일어날 그런 현상들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 해결을 하는 그런 둔감함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조선이 두 달 만에 전국토가 초토화해졌던 임진왜란처럼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처럼 나이 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핸드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죠? 앱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근데 그 새로운 신무기를 분석해보고, 모방해보고, 알아보고, 사용법을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계속 우물 밖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여태까지 쓴 것만으로도 뭐 안 불편해.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이건 우물 안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둔감한 거죠. 근데 이 둔감한 게 당장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쌓여서 한 1, 2년 가다 보면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비즈니스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잖아요. 한국뉴스킨에서 강의자로 옮겼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근데 강의장을 옮겼나 보다. 그건 굉장히 둔감한 거죠. 지금 당장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결과, 민감하게 작용한 사람과 둔감하게 작용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현격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둔감하면 처참하다라고 뽑은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는 비즈니스를 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의 결과 내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그다음에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게 예측이 되는지 그런 것을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절대 처참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 조선이 그 조총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동아시아에서 조총하면 조선, 청나라의 수출까지 했었고요. 조총 부대하면 조선 부대에서 100명이 러시아를 휩쓸었었던 그 전쟁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둔감한가? 나는 지금 민감한가? 그래서 한번 점검하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11월 둘째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확언! 나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